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최근 KT 이용자 수십 명이 잠든 사이에 수십만 원씩 소액 결제 당하는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액만 벌써 4,580만 원을 넘어섰는데 요거 지금 잠깐 뉴스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신기한 거는 과거에 있었던 금융사고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오직 KT 이용자만 표적이 됐다는 거, 그리고 둘째, 피해가 경기 광명이랑 서울 금천이라는 특정 지역에 지리적으로 집중되어서 나타났다는 거, 셋째, 피해자 대부분이 해킹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부주의 차원의 스미싱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서 지금 해킹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해킹 시나리오들을 아주 상세하게 짚어보고, 이번 사태에 대한 KT 대응 문제점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협조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까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스미싱이 왔으면은 약간 택배 왔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약간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막 그냥 살포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지역 주민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공격의 신뢰도를 극단적으로 높였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 무슨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 변경 안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얘기하는 거네 하면서 클릭을 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문자를 보내면은 의심하기가 훨씬 어려우니까 스미싱을 당할 확률이 높겠죠. 원래 스미싱이라고 하는 거는 악성 앱이 일단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문자 내 링크를 클릭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클릭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클릭하면은 이 정상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이 일단 휴대폰에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권한이 탈취가 됐는데, 요 악성 앱이 SMS 읽기, 전송 이런 거 기능들 있잖아요. 혹은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우리 요즘 앱 설치하면은 무슨 권한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휴대폰의 특정 기능들, SMS를 읽거나 전송하거나 이러한 기능들 자체를 막아버리면 못 쓰는데, 이 악성 앱이 설치됨으로써 이러한 기능들 권한을 요구할 때 승인을 한다, 약간 이렇게 되면 권한이 탈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증번호를 탈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자들이 소액 결제를 시도하면은 SMS 인증번호가 피해자 폰으로 날아오겠죠. 근데 이게 악성 앱이 SMS를 먼저 가로채서 공격자한테 보내고, 동시에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을 이용해서 화면 상단에 뜨는 알림 탑업 자체를 숨겨버립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 문자가 왔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는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고 실제로 인증번호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실제로 해킹되는 그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내가 상품권 웹사이트에 가입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시나리오 1은 약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통신망 자체를 노린 가짜 기지국 공격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의 행동이 전혀 필요 없이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기지국으로 일단 신호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통신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는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가짜 기지국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특정 지역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킹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짜 기지국이 속해서 커버가 되는 쪽이 있었으면은. 흔히 IMSI 캐처라고 하는데, 이 가짜 기지국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공격자가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KT 주파수를 모방한 자기만의 이 페이크 기지국을 설치를 하는 거죠. 사설 기지국을. 이런 거 5G 이런 거 그냥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실제 기지국보다 강한 신호를 쏴가지고 주변 KT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자기 베이스 스테이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짜 기지국에 접속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이 가짜 기지국에 연결이 될 거니까 통신사 서버로 가야 될 모든 데이터 패킷이 가짜 기지국을 거치게 되는 거고, 이러면은 암호화되지 않은 SMS 인증 정보라든가 인증 번호라든가 민감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탈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공급망, 그러니까 KT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이 모두 달랐다라고 하거든요. 특정 대리점이 아니라 KT 본사나 결제 대행사, PG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더 큰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패스 앱이 자동으로 되고 KT에서 이 소액 결제를 0원으로 해놨는데도 다시 올려놓고 사고 막 이랬다는 말이죠. 정보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KT 입장에서는 우리 거 해킹된 거 아니다, 딴 데서 해킹됐을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정보 유출 경로가 KT 내부망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혹은 결제 정보를 다루는 다른
어떤 서버들이 해킹됐으니까 그런 특정 지역의 고객 정보들이 쫙 유출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지국 가짜 기지국하고는 전혀 또 상관없는 시나리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자가 해커가 유출된 정보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이런 거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도를 할 거고, 이러면은 이제 피지사의 시스템에 남아있는 어떤 SMS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뭐 구형 결제 방식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스미싱 같이 뭐 가짜 기지 공격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보안 전문가분들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서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KT 거를. 그러면 거기 실제로 인증 번호가 날라왔을 거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을 거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 서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조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KT가 해킹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면서 내부망 해킹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심지어 뭐 해킹 의혹이 제기됐을 때 KT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알려진 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서버 기록은 해킹의 있던 경로와 방식을 알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로그 파일들이 있을 건데, 이게 만약에 은폐가 됐다라고 하면은, 자 이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은폐했다라 하면은 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고 해킹이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물론 이 소액 결제 사건이라는 게 무조건 뭐 KT망이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진짜 털려가지고 KT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문제는 KT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킹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약간 KT가 이제 덮어 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책임 회피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소액 결제 금액을 낮춰도 다시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결제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